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실전 토익 천재 RC 2탄 무료 영상 강의 클릭하셨습니다. 저는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 YBM 실전 토익 책은 저의 그 노화, 역사를 같이 보여주는 책이고, 제가 이게 완전 예전에 1탄서부터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찍어왔던 것 같아요. 무료 강의를. 저는 유료 강의를 많이 촬영하는 강사이지만 무료 강의만큼은 YBM 실전 토익 시리즈하고 계속 제가 전속으로 해왔다시피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깊고, 제가 실전 강의를 좀 지향하는 강사인데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의 퀄리티에 참고가 될 수도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도서, 근데 요즘 토익이 좀 어렵기 때문에 피키해가지고 좀 문제 시험장 한 번만 갔다 와서 풀어도 좀 많이 늙거든요.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불토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용암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의 실력이 뒤처진다기보다 시험은 그 당대의 흐름을 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소스도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더 툴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공부 환경은. 그러다 보니까 토익 시험도 진짜 찐 영어 실력자를 가르겠다라는 느낌에서 퀄리티 유지 차원에서 문제가 조금 더 상향된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작정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좋은 문제집을 가지고 잘 학습을 한다면 분명히 시너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전 토익 천재 시리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난해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난해한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설명하다가 헛소리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해설지를 보고 설명하면 제 동력을 잃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시험장에서 계속 만점 땄었던 그 근성으로 그냥 날것으로 풀 예정이에요. 몇 개를 추려서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천재인데 다 하면 무료 강의 127강 막 이렇게 돼요. 누가 봐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은 다 해주고 싶지만 해설지 바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책을 구매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일부 제가 하고 싶은 문제를 골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설명 들은 내용을 무료지만 유료처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해설지와 같이 잘 호흡하시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 오답 정리 잘 하시면 도움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강에서는 뭘 보실 거냐면 파트 5랑 6 테스트 1회 있죠. 거기서 좀 랜덤으로 제가 추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한 문제는 이거였는데 그거 왜 안 해줘?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주면 조금 더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이미 책을 구매하시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 일단 보자 그래서 클릭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화면을 중지 해가면서도 오케이 이러면서 풀 수도 있는 게 무료 동영상이죠 사실. 근데 문제가 까다롭거나 난해한 경우에는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리뷰할 때는 소스가 있으신 게 더 안정적일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책을 구매하시고 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1회에서 제가 몇 문제를 추렸는데 제가 해설 강의 컨셉이고 무료 강의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준다든지 백과사전 학개론을 펼치면서 파트 5는 이런 거야까지 얘기하기는 아쉽게도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혜원에 해당하는 여러 무료 및 여러 강의들, 영상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파트 5가 뭐 하는 파트인지를 굳이 우리가 좀 더 궁금하다면 내가 아직 소위 말하는 짬밥이 좀 부족해서 이럴 때는 다른 영상을 확인하셔서 파트 5가 얼마나 시간 관리에 필요한 파트인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테스트 1회 106번을 추렸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의 정답을 A로 그냥 냈다, 박치기 수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때 야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라고 분명히 와닿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어? A, B, C, D 보기가 다 다른데 어떻게 빨리 풀어? 영어 능통자라기보다 토익형 패치가 완료되고 거기에 영작 패턴을 엉덩이 붙이고 공부한 거죠. 천재성은 개뿔없어요. 근데 암기를 한 거예요. 원어민들이 영작을 할 때 파트 5는 여러분 대서사시가 아니에요. 내가 문해력의 신이 되겠다 얍 의미 없어요. 파트 7 때 문해력을 승부수를 띄워야 돼도 부족할 판에 파트 7 147에서 200번까지 미친 듯이 나오는 시험인데 75분의 고작 RC 시간 범위에 여기다 시간을 다 쓴다. 저는 파트 5 문제를 풀 때 되게 무책임하게 훑어요. 그래서 A, B, C, D가 오케이 품사 문제야. 자 여러분 어휘 문제야. 이건 누구나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무슨 자신감으로 갔는지 보죠. 저는 힌트 단어를 매칭할 수 있는 연상 단어를 잡고요. 그리고 주변의 영작을 치석처럼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영작할 때 우리 한국인이 제일 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뭐에,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뭐 이딴 식. 근데 영어로 했을 때는 보통 뭐뭐에 관해서는 about이 떠오르는 현실. 내가 한국어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영어로는 어떨 때는 in하고 놀고 어떨 때는 on하고 놀고 어떨 때는 to하고 노는데 이걸 대통합을 잃어버린 현실. 그래서 해석에 뭔가 엄청난 장황한 능력치보다 이런 구조, 전치사 in하고 노는 애가 누구야? 이런 걸 외운 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파트 5는 이 노동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힌트 단어는 의미에 잡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materials, 자료, 자재예요. 여기서 5km가 느껴지나요? 자료, 자재가 어떤 거로 만들어진 거든 얜 사물이고 물건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적인 느낌보다는 우리한테 와닿는 건 그 물건의 수요와 공급, 이게 삘이 제일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물건이라고 하는 거가 물건 양이 많아 적어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이 적을 때는 small이 맞아요. 왜 short가 들어가요? 이렇게 잡아내야 돼요. 거슬리는 부분을. 근데 원어민들이요, collocation 같이 영작 패턴을 좋아하는 뭉치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교재가 되고 이런 걸 많이 수록할수록 좋은 단어장이 될 수가 있는데 원어민들은 내용이 짧은 공지보다는 나 미안해요. 너무 내가 급하게 얘기했지. 사람 당황스럽게. 내가 일주일 전에 얘기해줘야 되는데 바로 전날 얘기해서 진심 미안? 이런 거 얘기할 때 short notice를 써요. 그래서 사악하게 나왔어요. 문제가. 근데 short notice에 이것까지 외웠어야 더 완벽해져요. 급작스러운 통보로 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on short notice를 써요. 여기서 on이 in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찌릿 이렇게 와야 돼요. 그걸 풀 줄 알아야 영작이 보이고 그래야 링크가 생성되면서 문장의 해석이 와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on short notice를 본인께서 외워두셨다면 저처럼 별 노력 기울이지 않고 치울 수 있어요. in하고 안 논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amount 같은 경우에는 in하고 놀고 안 놀고를 떠나서 얘를 꾸며주는 게 짧은 양이 아니라 small amount가 더 맞는 거겠죠. 양이 적으면 small이지 왜 short야. 그래서 거기서 또 결격사유가 발생을 해요. 근데 distance 같은 경우에는요. 저 멀리에 라고 얘기할 때 in the distance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short distance가 금상첨화로 터지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봤자 in보다는 for이나 over 쪽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걸 외운 사람이 보는 재질하고 그냥 해석으로 무작정 풀겠다 얍하고는 결과치가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in short supply를 외워두면 좋겠고요. supply는 셀 수 있는 영양의 supply가 있고 office supplies처럼. 근데 공급 자체가 부족할 때 기럭지 짧은 거 말고 그럴 때는 short supply. 너무 잘 어울려. 근데 in short supply 그거 자체가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뒀다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materials 뒤에 이게 선행사가 돼서 대절이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이게 needed 필요한 재료도 꾸민 건데 이 자재들이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인데 그거의 일부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보고 이렇게 되기 이전에 먼저 아웃라인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걸 좀 구경하시는 거. 그래서 외울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봤을 때 얘가 얘까지가 구문이다 라고 써져 있으면 그건 가짜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이 쓰는 치석 같은 틀이에요. 원어민들이 쓰는. 이걸 좀 베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11번이라는 문제를 제가 추려서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놓고 설명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강사가 이제 돌직구를 날려가면서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걸 스탑해가면서라도 만약에 미처 준비가 안 됐다면 먼저 살짝 제 입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화면 정지하고 풀어놓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잠깐만 individual 개개인의 헬스 건강은 can be influenced니까 BPP니까 영향을 받는 거고 뒤에 환경적인 요인들 요소들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만 영향을 받았을 때 막 오케이 되게 심하게 영향받아 나 마음에 상처받듯이 심하게 영향 overly 오케이 이제 이렇게 돼. 근데 immensely 거대하게 영향받는다?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얘도 엄청스레 영향받아? permit이 허가하는 거니까 permissibly 허용할 만하게 영향받아 그 느낌 아닌데? 네임리 모르겠어 검색. 이미 기계의 힘을 빌려버림. 실제 시험장에서 사전은 없는데 현실성 떨어지는 호기심 회계를 완료? 그러면 뇌가 임팩트 있게 그걸 외울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네임리는 이름 지어 이게 아니고 즉 다시 말해. 근데 외울 때요. 처음서부터요. 얘는 좀 덕특해서 어휘를 뭐 하나 꾸미거나 살짝 보는 느낌이 아니라 겁나 웅장해서 namely, comma,
주어 동사. 얘 이걸 좋아해라고 외웠으면 이 빈칸 위치 되게 꼴보기 싫었을 건데. 그래서 그냥 부사보다는 나 접속사처럼 문장 앞에 넣으면 안 될까? 얘 이런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namely, 주어 동사인데 이게 뭐임? 이 정도 돼야 돼요. 사실 이게 토익에 더 맞는 스피드고요. 그러면 namely를 빼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영향받은 게 키포인트 맞죠? 영향을 받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이야, 나쁜 영향이야. 자, 근데 overly는 지나치게, 투머치하게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overly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자기 뒤에 있는 걸 꾸며요. 너 좀 오늘 좀 투머치하게 민감하다? 그러면 overly sensitive 라고 하는 게 영작이 맞아요. 그래서 어휘를 뒤에서 앞으로 남기듯이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걸 다 외우면 내가 어떻게 푸냐. 이렇게 외우느니 해석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올려야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이 뭐예요? 오래 걸려? 많이 틀려? 정확도가 안 좋아? 이게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인플루언스드에 만약에 불리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네거티브 알죠? negatively.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불리하게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adversely라는 표현이 있는데 adversely가 들어가면 불리하게, 불길의 징조가 이렇게 확 느낌이 와요. 그리고 overly는 미리 외워두는 거예요. overly influenced. 차라리 뒤로 빼야 돼요. 뜻이 있는 어휘를 강조 표현이라서. 그리고 얘는 좀 느낌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좋고 나쁜 거가 들어가는 게 정확하든지 아니면 영향 파급력의 범위, 정도를 강조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immenselly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엄청 영향을 미쳐요. 엄청 타격을 줘. 타격을 주는 범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답은 immensely가 될 건데 정답끼리 서로 어울리는 단어의 패치가 되는 거 이런 걸 collocation적인 구조라고 하는데 원어민들이 수학 공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증량을 딱 무게를 달아가지고 몇 그램짜리 이런 수학 공식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많이 쓰니까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frequency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influence의 느낌을 꾸밀 때는 greatly influence, heavily influenced, strongly influence 강하게 영향받은 거 엄청 immensely, significantly 상당히 영향받거나 일부 영향을 조금 받아 그럼 partly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의 폭을 강조하든지 영향의 결과의 부정성을 강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egatively, adversely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namely, 주어 동사 이런 거 외워두면 빠르죠.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푸는 방식을 보세요. ABCD 보기 중에 저기요, 이게 지금 위치가 관계대명사일까요? 글쎄요.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하기에는 주어가 있고 responsible for 뒤에 목적어 each task가 있어서 명사 역할을 메꾼 대명사, 관계대명사 아닐 수도. 그리고 문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가려면 employee 앞에 어하고 on 중에 모음 앞에 on은 어디 갔나요? employee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employees도 아니네. 근데 앞에 on도 안 붙여. 이건 생각보다 무책임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사람 명사는 보통 세야 되는데 employee 앞에 on도 없고 employees에 s가 있었던 적도 없다. 그럼 누군가가 아그작 어를 치워버린 건데 그럼 which가 명사를 꾸미듯이 하다 보니까 handsome a man, pretty a woman이 안 돼서 어가 없어진 걸걸? 그럼 이건 관계 대명사라고 하기엔 관계 형용사적인 스멜일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분석 점수를 더 주는 시험이면 저도 문법 용어를 미친 듯이 공부했을 것 같은데 큰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 우리가 놀아줘야 승부수가 있어요. 문제는 ABCD가 문법의 싸움이라기보다 처절한 어휘의 싸움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look이 보다잖아요. 정말 미치겠어. look 뒤에 for이 나오면 위해서 보다가 아니라 찾다잖아요. 근데 look 뒤에 into가 나오면 얘 왜 조사하는 거로 바뀔까요? 이런 걸 구동사의 구조라 그래요. 원래 자기의 뜻 자체의 뜻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뒤에 치석이 붙어가지고 애가 새 생명을 얻고 의미가 바뀌어버려. 외워야 돼요. 기계의 전원을 킬 때는 turn on이죠. 근데 turn away는 팩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찬바람이 숭숭 불어. 그래서 turn away는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느낌이에요. call. 여보세요? 전화하는 거죠. 나 어이가 없네. call 뒤에 off가 붙으면 얘는 지가 캔슬인 줄 알아요. 얘 취소된 거예요. 이런 걸 구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쉽게 가는 시험은 어휘 시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암기하는 만큼 보이고요. 그래서 구동사를 많이 알수록 영어의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 원어민들은 구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기 뒤에 call off는 취소하는 거고 turn away는 쌩 하고 찬바람 불고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거였잖아요. carry 옮기는 거야. 영차. 근데 carry out 그러면 지가 컨덕트인 줄 알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기 A의 clear up 얘는 좀 난리 나요. clear up에 대해서 해볼까요? clear up 첫 번째 먹구름이 있어. 근데 며칠 지나면 날씨가 맑게 개일 거야. 결국에 weather 관련해서는 날씨가 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clear up 이라고. 야,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너 테이블 위에 뭐야 이 난장판이? 너 이거 좀 치워. 얘 청소벽이 생겨요. 그래서 clear이 필요 없는 먼지 같은 거 제거한다고 쳐볼까요? 그럼 제거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clear 마음속에 먹구름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지워내고 싶어. 그래서 clear up은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해결할 때도 써요. 힌트 단어를 제가 잡아볼게요. WH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보통 자기 앞에 있는 뼈대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다 도려내서 보기보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 단어 나야나가 confusion이에요. 여러분, confusion은 뭐예요? 굉장한 혼란과 혼선이에요. 좋은 뜻인가요? 아니요. 그럼 혼란을 많이 느낀다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넓게 보면 말장난인데 이게 다 problem 부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한 느낌으로 complication 이 나와도 issue 아예 동의어 problem 이런 게 나와도 혹은 trouble 이런 말썽꾼이 나와도 다 문제 범주에 엮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다의어적인 링크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confusion을 보자마자 which 이하의 내용은 얘가 over which고 뭐고 일단 which 이하의 내용은 전부 다 confusion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럼 confusion은 일단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취소가 되나 행사도 아닌데 이거를 거절이 되나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걸 안 좋은 걸 수행을 해. 그러니까 이건 즉시 해결해야겠구나. 그럼 clear up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힌트 단어를 잡아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파트 5는 그런 좀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또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무료 강의를 저도 바쁜 일정에서 쪼개서 또 하는 이유는 비단 이 문제가 너무 별로인 거로만 구성됐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 이런 구동사들은 이제 요즘의 토익에서는 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A로 갑니다. 이렇게 힌트 단어 잡는 걸 구경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120번 풀겠습니다. 어렵네요. 문제가 점점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테스트 1회에 120번을 제가 지금 보아하니까 현란하네요. 뭐 콤마로 끊고 콤마는 왜 이렇게 많음?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저는요. 이 척추, 백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이름 아니에요. 제가 원래 척추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 척추 백본이 없으면 뼈대가 무너지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제 말은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동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데요. 토익 파트 5에서.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뭣도 안 돼가지고. 근데 동사가 지금 찾았다. 근데 find의 과거로 found였다면 얘도 동사죠. 그러니까 이놈이 있는 거예요. that은 두 문장을 이어주거든요. 척추가 두 개예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걸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find의 목적어절을 했으니까 명사절 접속사야.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굳이 엄밀함을 모든 거에 따져야 되나요? 접속적 기능을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 두 개를 데리고 끌었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 개는 안 돼. 세 개는 안 돼. 지금 보면 얘요, 요거 동사 아니잖아. ing로 붙어 있는 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고민을 곰곰하기 이전에 동사는 아니잖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desirable 이라는 able로 끝나는 형용사 뒤에 우리 product 누가 봐도 명사, location 얘도 명사, 그 다음에 이거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는 원래 뒤에 문장을 새로 못 끌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또 명사가 내리앉았다 success. 그러니까 말은 많고 혀는 생각보다 긴데 중요한 건 동사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동사 세 개는 아니죠. 그럼 이걸 치웠어야죠. provided that은 제공된 that은 아니에요. provided that은 약간 딱딱한 느낌의 if 이렇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근데 얘는 주어 동사를 또 발생시켜요. that이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동사를 갖고 놀았기 때문에 자기 침범 영역이었기 때문에 지가 혼자서 야 너만 접속사냐? 난 심지어 뜻도 생겨서 너 저기 가봐. 내가 문장 하나 더 끌자 이렇게 돼요. 결국에 접속사를 두 개 넣으실 거면 죄송하지만 동사는 세 개로 불리시는 걸로 그러면 얘를 빨리 빼야죠. 자 그럼 얘를 빼면 지금 빈칸은 콤마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대절은 원래 콤마를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절이 콤마랑 별로 안 이어주는 건 명사 that 할 때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랑 명사 사이가 끊어지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요 사이 that 앞에가 콤마가 끊어지는 걸 좋지 않아 하긴 해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건 지금 콤마가 하나가 아니고 양쪽에 있다는 건 여기 구문만 따로 강조하기 위한 컨텍스트로 치석 김가루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 자체가 싫어하는 콤마랑은 좀 다른 구축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빈칸 뒤에 desirable products 보여요. desirable은 이상적인 거예요. ideal하고 excellent한 거로 치죠. 그럼 products가 물건들 맞죠? 이거 S로 끝나네요. 그럼 복수명사 맞죠? 나 또 이거 외웠다. 어멍은 무조건 복수명사. 어명은 뭐먹들 중에니까 이것은 복수. 근데 답이 안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어멍 뒤에 복수명사를 냅다 넣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콤마로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명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요. 어멍, 복수명사, 그리고 또 명사가 나오면 얘들 사이에 얘가 껴있는 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물건들 안에, 물건들 중에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들 안에 장소가 어떻게 낍니까? 물건들하고 장소는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학생이에요. 근데 나는 연어나 원어민들의 패치로 공부하고 있어. 근데 다른 애들은 아직도 문법으로만 공부해. 그래서 나는 차별화를 이뤘어. 나는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게 나 개성 있고 유니크하고 난 좀 달라 이렇게 동종 업계 같은 범주에 있는 애들 중에 내가 튀어. 나는 차별화의 컨트라스트를 주는 게 전치사 unlike예요. 예를 들어서 unlik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게 나는 이렇게 공부해. 혹은 unlike our rival company, 우리 라이벌 회사랑 다르게. 근데 왜 라이벌이야? 같은 업계에서 싸우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products하고 location은 접점이 1도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 대상도 뭣도 아닌 거지. 그게 products하고 다르게 장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로 간다? 결과적으로는 A가 남게 돼요. 그래서 정답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오답을 치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객관식 시험에서. alongside는 구도상 나란히란 뜻도 있는데 얘 또 더불어 간다. 그래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으쌰싸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제품을 파는 것만 해서 1등 안 돼. 그거와 더불어서 플러스 느낌? 그것뿐만 아니라 로케이션도 굉장히 디사이딩 팩터. 내가 이런 느낌. 한 업체의 성공을 논할 때는 제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장소도 좋아야 되는 거지. 윈윈 플러스 이런 느낌. 그래서 alongside가 되고요.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in addition to 얘랑 비슷한 의미로 제가 봤을 때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비슷한 의미의 besides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맥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란 뜻 말고 뭐뭐 외에도 on top of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연구가 데디아를 발견했다. 이상적이고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더불어서 장소까지도 한몫한다. Deciding factor는 결정적인 요인이란 뜻이고요. Determining factor 하고도 비슷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표현들이에요. 여기 밑에 품사나 특징을 조금 더 정리한 게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 옮겨 적는데 시간을 놓치셨다면 굳이 이걸 적으면서 흐름이 끊기는 것보다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거나 나중에 오답 형태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요. 121번 풀겠습니다. 121번 문제도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 말의 회전력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야 뭘 미나 이거보다는 이 문제에서 제가 몇 번 문제를 다룰지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1회를 풀어놓고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얘는 또 정갈하네. 얘는 또 심볼까지는 다 똑같고 끝에만 살짝씩 달라지시겠다. 문법 질량 보존 문제가 나오셨다. 그렇네요. 이거 안 되겠는데? 얘랑 싸움 날 텐데. is가 동사인데 이 얘도 동사라서 동사 2개 할 거야. 이게 안 될 텐데 접속사도 없이. 그래서 B는 안 됩니다. 심볼 안 될까요? 죄송한데 이게 지금 매뉴얼이 아니죠? 네, mirror, 벽화입니다. 근데 벽화 mirror, 거기에 그려져 있는 하얀색 풍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심볼이야. 이 페인터의 optimism, 낙관주의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야. 알았는데 어는 어디 갔을까? 심볼 뒤에 s가 붙기 이전에 왜 어가 없습니까? 우리가 불가산명사, uncountable로 외우지 않은 막중하게 많은,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겁나 계세요. 그래서 불가산으로 외운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민둥민둥 어나 언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언이랑 같이는 못 써도 나는 그 명사를 특정하겠다라는 느낌의 더 같은 것도 없다. 이건 좀 위험한데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비동사 앞에 대한 주어에 대한 동격 보호자다라고 공부하기 이전에 왜 명사인데 쌩으로 들어갔지? 이것도 조금 의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불가산으로 외운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에서 얘도 멀어집니다. 그러면 C하고 D가 있는데 오케이. 내가 공부를 했는데요. BING가 아니고 BPP가 되면 수동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BING 뒤에 명사 목적어가 사라지고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는 건 죄다 수동태야. 그러다 보니까 빈칸 뒤에 of가 전치사잖아. 그래서 더 명사를 바로 목적어로 끈 게 아니라 얘가 갈랐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없다는 걸 전치사 명사 of가 남아서 전명구는 부사 같은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 닫아야 돼. 수동태로 해야 돼. 왜냐면 목적어 없잖아. 그러면 틀려요. be symbolic of가 수거예요. be symbolic of가 여러분 하나의 구문이에요. be symbolic of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면 직원 사원의 느낌의 그 느낌도 되고 representative 그러면 어떤 거를 드러내다 어떤 걸 좀 상징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of랑 너무 감성해. 그래서 be interested in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느끼다. be responsible for 뭔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이런 것처럼 형용사인데 전치사하고 쫀쫀하게 붙는 어떤 수거 같은 링크가 있거든요. 그게 be symbolic of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symbolized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be interested in 같은 세트가 아니라면 본인이 외우신 게 아니라면 보통의 수동태들은 뒤에 누구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됐는지 by가 주로 남아야 수동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by가 아니고 바뀐 순간에 외운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be symbolic of는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he's beautiful. He's handsome. He'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She's interested in participation. 이렇게 형용사적인 구조물이 전치사랑 붙는 세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e symbolic of로 할 겁니다. 형용사로요. 네, 그래서 수거는 잘 외워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be symbolic of, be representative of, 그 다음에 이게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형용사 할 때 참고로 be reminiscent of 라는 표현도 제가 종종 토익에서 보는데 이거는 상기시키고 떠올리는 거예요. 너 지금 보니까 아우 많이 컸네. 너 근데 지금 모습이 너 아버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랑 똑같아. 너 아버지의 젊을 적 모습을 네가 연상시키는 것 같아. 이럴 때 be reminiscent of를 씁니다. 그래서 형용사인데 전치사랑 패치가 되는 건 외워둬야 출혈을 막습니다, 여러분. 124번 가겠습니다. 124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저도 궁금해지는 와중에 스티브 리가 뭐예요? 스티븐 언덕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스티브 리가 ly가 붙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 느껴져요? 약간 쓰잘데기 없는 부사 같은 느낌? 동사가 들어갈 차례라고 혹시 유추를 잘 하셨나요? stock이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stock prices는 주가. 맞죠? 근데 주가가 여기 회사 주가가 주어. 근데 문장은 척추가 꼭 필요해서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우리가 조속히 동사를 넣어서 뼈대를 갖춰야 되는데 그럼 이 애들이 ed로 끝났을 때 가짜의 느낌의 pp라기보다 주어 뒤에서 꼭 필요했던 100번의 존재, 동사 역할을 한 순간에 ed가 붙어서 과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사는 웬간해서 목적어를 끄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목적어는 주로 명사가 하는데 요놈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쓰잘데기 없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없어도 나 혼자 써도 되잖아. 이런 걸 자동사라 그래요. 근데 자동사가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은 여러분 뭐를 얻는지 얘기 좀. 바로 뒤에 목적어 좀. 그리고 보기 뒤에 perform. 어디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한 게 아니라면 얘도 뭐를 수행했는지 목적어 좀. 근데 이 동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놈을 외워야 돼요. decline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와 목적어 없으면 내가 뭐 큰일 나냐? 이런 자동사의 배짱이 같이 있는데 의미가 획획 바뀌어요. 누군가의 offer, invitation 같은 느낌일 때는 뭐를 거절하다예요. 근데 이게 쿨병이 오잖아요. 그럼 쓰잘데기 없는 부사만 갖고 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강하고 감소하고 내려간 거죠. 가격이니까 수치의 느낌이 있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돼요. 근데 문제는 remain도 자동사던데 결이 달라, 재질이, 바이브가 달라.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혀가 좀 더 나와. 그래서 나 혼자 끝날게 이게 아니라 나 목적어는 못 끄는 자동사 부르지만 나 좀 피키하잖아. 나 보충어도 좀 넣어줄래?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remain, become, 뭐뭐인 듯하다, seem, look, you look pretty 이렇게 할 때요. 형용사 보충 끌 수 있죠. look for, look into 이런 것도 있지만
혼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prove도요. prove myself 이렇게 목적어 끌 수도 있지만 it proves costly, it proves nice 이렇게 증명하다보다는 이러한 상태로 여겨지다라는 느낌의 약간 바이브를 자아낼 때 얘들은 형용사 보충 언어를 끌 수 있는 범주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remain은 탑 티어예요. 나 보충 언어 없니? 근데 보충 언어는 부사라는 나부랭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에서는 decline이 되는 거죠. 12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딱딱 떨어지는 번역의 쾌감을 원하신다면 이 책의 해설지는 저보다 번역을 훨씬 잘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푸는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료 강의의 묘미가 있지. 제가 그대로 미리 학습을 미친 듯이 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더 잘해 보이지? 어떻게 하면 내 발음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저한테 도움될 수 있는 뭔가 가짜 명예가 생기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푸는 방법과 빨리 푸는 기술을 요하시는 거잖아요. 잘못되지 않고 안정적인데 빨리 풀 수 있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모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장 가면 이렇게 푼다라는 거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직업이 강사가 맞다면 다른 걸 못해도 영어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게 많은 세월이 쌓이게 되면 그 세월의 힘은 치석처럼 굳어져서 그나마 잘하는 게 그런 영역이라면 그 강사 입장에서 읽는 영어가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푸는 건 욕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정답을 관통하는 힘은 같아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126번 저는 풀어보려고 하는데 widespread는 널리 퍼진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널리 확산된 거예요. 근데 널리 퍼지는데 지금 뒤에 결과가 안 좋아? fail, 실패한 거고 오류고 과오고 막 이래. 그거의 명사 버전이 failures입니다. 근데 widespread failures of wheat는 통밀, 곡물 막 이런 느낌 있는데 근데 곡물, crops, 작물, 밀작물 뭐야? 밀가루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have caused 빈칸 뒤에 analysts are characterizing 미치겠네. 점점 어려워. bread prices 빵 가격 올라. 일시적으로 올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야 뭐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characterize가 뭐예요? 원래 동사일 때 characterize가 뭐죠? 특징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depend on 같은 동사가 되게 많을 것 같죠. 토익에서는 비대칭으로요. 바로 뒤에 명사 목적어를 냅다 끄는 게 훨씬 많이 나올걸요. characterize는 타동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depend on처럼 나 부들부들 나 혼자서 안 되니까 전치사 먼저 넣어서 의미를 생성해라 얍 이게 아니라 characterize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define이라든지 뭐 아니면 묘사하는 느낌의 describe A를 B로 묘사하다 A를 B로 정의를 내리다 A를 B로 특징을 짓다 얘들 징검다리 감성 터져요. ASB A를 B로 특징 짓는 거예요. 근데 A가 없어졌네. characterize 뒤에 ed도 아니고 ing면 능동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능동 P가 나왔으면 얘가 뭐를 characterizing 한지 A라는 존재가 먼저 징검다리 하고 그 다음에 B 자리가 temporarily rise인데 근데 temporary rise라는 B는 있는데 characterize as가 너무 급해. 불완전해요. 필요한 게 사라졌거든요. 근데 빈칸 앞에 have caused 말이에요. be caused는 아닌 거 맞죠? 현재 완료 시제인 건 저도 알지만 비동사가 없이 나오는 have pp는 중간에 비동사 been 같은 걸 끼지 않으면 이거 태로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cause도 뭐를 cause인지 목적어를 끌려고 했은 건데 얘도 잘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뒤가 다 구려요. 앞뒤가 다 구릴 때 이거 뭔 얘기일 텐데요. 문법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진짜 머리에 좀비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대시, 명사절, 동격절, 관계절, 수식절 이러잖아요. 약간 막 멀미 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대은 양쪽 다 구리기 어려워요. 대은 한쪽이 불완전하면 다른 한쪽은 완벽한 구축점을 가져요. 그게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서로 쉬프트가 될 수는 있어도 양쪽 다 구린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왓은 양쪽 다 구릴수록 너무 좋아해요. 왓은 그냥 무엇이 아니라 the things that의 합성 문법이에요. 그래서 왓은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앞에 빠져있는 명사 목적어를 채우고 지가 뒤에 대절의 일부 기능을 흡수해서 문장 두 개는 이어주되 지가 부족한 구린 걸 또 메꿨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양쪽 다 목적어가 빠졌다를 잡아야만 정답을 얘로 갈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whose는 소유격이야. 그래서 앞에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걸 떠나서 소유격은 냅다 명사가 붙긴 붙어요.
근데 그 명사가 붙고 나서도 그 명사를 포함해서 완벽한 문장이 나오지 후수가 부족한 걸 메꾸진 않아요.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는 뼈대에 주어 역할이든 뭐든 명사 앞에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죠. 그래서 숟가락 기법의 후수는 부족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have caused하고 are characterizing하고 동사가 두 개잖아요. 동사가 두 개일 땐 일단 접속사적인 기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those는 그냥 저것들,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만 복수적인 감성의 명사 느낌은 줄 수 있어도 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part 6를 제가 좀 해볼 건데 part 6는 제가 시간상 한 지문씩 다뤄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몇 문제 풀다가 약간 찌릿 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는 미리 보지 못했지만 일부 문제 제가 해주고 싶은 걸 좀 골라드리면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31에서 134번은 이 책이 있으신 분들 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문이 잘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추린 이유는 문법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볼게요. Mr. Gibson이 여기서 일을 했어. 여기 이곳에서 for over 10 years in total. 이거 자체가 완벽한 절. First performing 했고 그 다음에 later에는 overseeing 했고 이게 지금 분사 구문으로 이어진 거야. 오케이. 근데 분사 구문 ing 뒤에 목적어 nursing services 간호 서비스 목적어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이야. 완벽한 구문 ing 능동 계함성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나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부사 넣을 거야. 그럼 틀려요. 이거 critical 가셔야 돼요. criticism, 비평성, 비평주의, 명사입니다. 앞에 services랑 싸움 납니다. 명사 중복은 오류가 생길 때가 많고요. 복합 명사를 아무나 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 criticize, Z로 끝나는 거요. 첫 번째, 뭐를 criticize 하는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criticize를 들어가는 순간 얘가 앞에 있는 게 다 정품 주어처럼 해석이 돼야 되는데 완벽한 문장 뒤에 콤마 나오고 갑자기 갑분사 나오는 ing는 분사 구문이라 그래서 문장의 일부 기능을 상실해서 남는 구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완벽한 동사를 또 넣으면 구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 나면 critically, 만사 형통 이거 없어도 되는 거지 뭘. 이렇게 하기에는 oversee라는 동사나 perform이 A to B 구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ritically 뜻이 참 많아. 첫 번째, 겁나 비평적이야. 근데 critically 두 번째, 중요해요. 아주 필수적이야. 뜻이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비평적일 때는 보통 얘가 of를 붙여요. critical of,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평적이네. 근데 중요할 때는 꼭 그렇게 투락 놀아요. critical to our success. 그러면 우리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요.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건 마치 문법적인 구조의 질량만 따져가면서 빈칸 for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responsibly가 있어. 그 다음에 responsibly 있어. 솔직히 말하면 수거 구문으로 입에 쪽쪽 붙거든. responsible for. responsible for the project. 근데 그걸 안 해오니까 responsibly for, bully for 없는데. for the project를 가로로 묶어버리고 전명구라고 해서 이걸 띄어내버리고 쓸데없는 구문이니까 이거 필요없는 자리니까 부사 넣는 걸로 이렇게 삐리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인데 전치사랑 파생되는 구문은 외워줘야 이딴 문제 우리가 풀 수가 있어. 근데 그 빈칸 앞에 아우 짜증나. services를 위치로 받아치고 그 다음에 R이 없어지고 미치겠어. 이게 월인지 R인지 have인지도 모르겠어.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의 실종을 유발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문법으로 까뒤집으면 진짜 헷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itically to보다는 critical to 이게 바이브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외우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해설지를 봐도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찝어봤고요. 135에서 138번 중에 136번 좀 얘기하려고요. 어나운스먼트 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런치가 곧 가능하다 그러고 키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대장금으로 집에 있는 가정주부 쓰면 그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어나운스먼트니까 식당의 느낌일까요? 식당이죠. 근데요. 식당은 운영하는데요. 난만 운영하는 식당도 있어. 예를 들어 칼국수 맛집 이런 데 가면 먹으려고 막 대기번호 45번 막 얼굴 여기 막 버전 피고 있는데 오늘 재료 소진 이래서 문 닫으면 미치겠다 진짜 막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전체 운영 시간에 whole range가 나오지 않으면 보통은 이게 균형이 맞아지거든요.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이거 무시하지 마. 3시, 5시, 디너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레인지인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런치만 따로 찝어서 얘기했죠. 저녁 장사도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점심때만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녁 장사는 뭐예요?
그대로 기존 탄성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 전체가 바뀔 거면 런치만 콕 집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녁 장사도 하는 걸 버젓이 지가 드러내놓고 런치만 따로 얘기를 했다는 건 제목에 저녁은 바뀌는 게 없고 라는 동전양면 기법이 분명히 문해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월요일부터 1월 15일부터 우리 여기가 이제 점심 11시부터 1시까지 주중에 하고요. separate 별도로 점심 저녁 메뉴, moderately priced, 적당히 가격 매겨진 수프, 샐러드, 샌드위치 막 이런 거. 근데 여기 알레르기 찾아봐. 알레르기. 재채기 찾아, 재채기. 구토 막 이런 거 찾아봐. 없어요? 오바예요. dietary restrictions 오바라고요. 아, 제가요, 이거 먹으면 자꾸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제가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진짜로. 그래서 저 이거 진짜 먹으면 몸에 안 받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dietary restrictions예요. 그래서 nut allergies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지. 그렇게 맛있는 수프랑 샐러드만 얘기하고 알레르기 느낌으로 이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뭐로 했다? 균형 맞췄어요. 그래서 파트타임하고 서빙 포지션도 여전히 열려있다. 구직 감성이라고 하기 구직 공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뭐 했냐? 갑자기 매니지먼트, 새로운 매니지먼트 하에 있다라는 건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누가 새로운 건데 오너가. 그래서 이런 소식이 아니라서 전 정답을 뭐 했다? 얘를 치우고 얘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근데 as with가 해석이 잘 안 돼. 맞아. 원래 해석 안 돼.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야. 근데 as가 as CEO. 나는 CEO로서 자격신분 오케이. 근데 as with가 되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럴 수 있다. 그래서 as with our dinner menu. 저녁 메뉴도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 저희가 바꾸다. 우리 이렇게 새롭게 늘 지나는 모습. 여름 별미 뭐, 겨울 별미 뭐 이런 거 저녁도 있고요. 점심만 신경 쓰거나 힘준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을 C로 갈 거고요. 이거가 조금 흠칫 먹는 얘기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서 얘기했어요. 139에서 142번도 하나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이메일이다. 근데요, 안녕 모두들 이러면서 시작했어. 근데요, 잘 보세요. almost all 좀 보세요. everyone 하면은 한 명이 읽는 거게 여러 명이게? 겁나 여러 명. 근데 여러 명이 몇 명이게? 나야 모르지. 회사 직원이 30명이면 30명 전원, 50명이면 50명 전원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almost가 all라고 붙잖아요. 반드시 인지하세요. all은 숫자로 치면 100%예요. 모든이기 때문에 접살 하나도 예외가 없어. 근데 얘를 방지턱 almost가 넣으셨다. almost나 nearly가 all 앞에 들어가면 완전치에 가까운데 완전은 아닌데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센스껏 알고 계세요? almost all, nearly all은 수치를 치면 90%랑 비슷해. 겁나 비슷한 거 봐. 똑같은 말 두 번 했냐? 그럼 정답 D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쾌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무료 유료 개의치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거든. as a result는 원인과 결과에 쫙 붙어요. 근데 원인과 결과 똑같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가 공부를 안 했어. 그 결과 공부를 안 했어. 구리죠, 생각보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재치환해서 얘기해서 paraphrasing 하는 말장난? 똑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 이거 임팩트 빡. 약간 이게 in other words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이분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놈은 반전이야. 나 열심히 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얘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on the contrary 예상이 빠작. 완전히 확 반전되는 느낌? A는 이래, 반면에 B는 이렇지. 이렇게 대조를 한다든지 난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on the contrary 현실은 완전 반대? 약간 이런 느낌? 뭐야? 비슷한 얘기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잡으셨으면 해서 이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 살짝 써봤고요. 143에서 146번은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훑어드릴 거예요. 근데 해설지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 분들보다 영어를 잘하진 않을 거예요. PC. 그냥 토익 푸는 요령을 저는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제 본업이기 때문에 번역을 완벽하게 하거나 뭐 슬래시를 막 끊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는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water supply company니까 물 회사면 뭐 물 회사, 바람 회사, 뭐 불 회사, 뭐 마법사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도 공급 약간 이런 느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wants to make sure that our customers are prepared for the upcoming winter. 우리 고객분들 겨울 대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frozen pipes, frozen 뭐예요? 냉동처럼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흘러가는 물줄기의 관인 pipes가 냉동 형태처럼 되는 거야. 겨울이 되니까 얼어가지고 그러면 정말 불편할 수 있어. 불편한 상황에 설상가상 even 심지어는 이게 flooding을 유발할 수도 있어. 홍수도 되지만 물 침수 난리 나는 거야. 막 수도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너만 당하는 일이야? 가끔 가다 종종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도관이 얼든 수도관이 물이 범람이 되든 버텨. 이게 A예요. 그럴 거면 뒤에 무슨 대안이 나오는 거지? 나 지금 되게 무력감 있는데. 그리고 보기 B를 봤을 때 그래서 insolation, 단열을 하거나 단열이 된다는 건 열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거나 냉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overheat가 되거나 frozen 되는 걸 막는 게 다 insulation이야. 그리고 precaution, 예방 조치 해야지. 그거는 necessities지. 정말 필수적인 거지. 예방 조치 안 하고 겨울을 어떻게 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책 마련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는 게 B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 repairs는 제발 라이센스 따는 애만 해라. 플러머스 중에서 사기꾼이 하면 안 된다. 플러머스가 뭣도 모르는 사람이 파이프 막 뜯어 고치고 이러면 더 난리나.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보기 D 같은 경우에 많은 고객들은 물을 덜 쓴다. 절약정신. 겨울에는 물 덜 쓴다. 그럼 얼어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해결책 느낌으로 이어지는 건 B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인해야 돼, 앞으로. 홈의 아웃도어이라든지 집의 아웃도어인지 unheated space 이런 거, 응? 난방 안 되는 부분이나 야외 부분, 이렇게 밖에 부분, 이거 water supply lines 문제 없는지 확인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4번 정이 없다, 정이 없어. 우리 고객님들이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데. Our customer, 우리 고객님, 우리 고객님. 그럼 고객님을 불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을 남 얘기하듯이 정 없어질 거면 대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의 집을 지킨다. 그러면 your home이 맞을걸요? you는 한 명도 되고 여러 명도 되는데 가장 친근한 2인칭이기도 해요. 3인칭은 좀 정 없고요. 대열은요. 그래서 저는 정답 6월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44번에 빈칸 뒤에 home이 집이잖아. 근데 집 어퍼스트로피 S는 소유격을 유발했을 뿐이지 문장이 뒤에 나온 건 아니죠. outdoor이 뒤에 or를 끌고 그 다음에 spaces 앞에 붙은 얘가 주어도 없이 unheated 시켰다 space를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짝퉁 PP 형용사 쓰매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아닐 때 위치가 왜 필요합니까? WH는 기본적으로 뒤에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문장을 끌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 문장이 나온 게 아닌데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월이에요. 여기서 약간 걸리는 게 every죠. 근데 every가 들어가면요. 네 거 내 거도 없는 거야. 모든 집을 다 들쑤시고 봐야 돼요. 고객님의 집도 아니야.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집 싹 다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으로서 내가 정녕 남의 집까지 봐야 될까요? 그래서 every home은 모든 이들의 집이에요. 이거 뭐 쉘터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월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WH 치운 거 봤고요. 145번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145번에 보시면 빈칸 뒤에 pipes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걸 꼭 보셨으면 해서. 슬리브가 옷으로 치면 소매거든요. 근데 얘가 옷이 아니잖아. 파이프 입고 다니면 큰일 나. 그럼 여기서 파이프 슬리브는 뭐예요? 덮개나 씌우는 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헤어졌을 수 있고 의미가 낯설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영어의 신까지도 해야 되나? 근데 covered with는 실제로 덮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로 덮어둘 수 있는 결과물은 정확한 사물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the exposure로 주어를 새로운 걸 밀고 넣어버리면 파이프들의 노출이 주어가 돼버려요. 근데 노출한테 덮개 씌우는 건 좀 구리지 않아요? 그래서 A가 오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빼고 나면 보기 B 보이세요? to be PP, 투부정사고 뭐고 중요한 건 뭐다? be PP는 기본 재질이 수동이에요. 그래서 수동은 뒤에 명사 목적어를 치워버리는 게 수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e PP 뒤에 명사가 남는 것 자체가 별로예요. 근데 be PP가 아닌 그냥 PP는 명사를 또 곧잘 꾸며. 그리고 ing 같은 것도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목적어를 끌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파이프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네 삶 속에서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든 날씨의 혹독함에 의해서든 얘는 노출되어진 상태의 파이프인 거죠. 뭐가가 덮겨져 있는 게 벗겨졌거나 부식이 됐거나 해서 노출당한 걸 당한 파이프인 거지 얘가 지를 노출시킨 관종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xposing보다는 exposed가 꾸미는 게 맞고요. 혹시나 exposing을 동명사 주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면 파이프들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덮개로 덮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삶을 유지해야 돼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pipes를 주어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exposed가 꾸미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조금 더 팁 적었고요. 마지막 46번 가겠습니다. 히팅이 난방이에요. 그래서 빈칸 뒤에 히팅은 정확한 명사로서 가짜가 아니고 쇼핑 마케팅처럼 정품 ing 범주 좀 넣으셔야 되고요. ing인데 뭔가 뭐를 ing한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 제약이 있는 게 부지기수예요. 근데 히팅은 정품 명사고 참고로 불가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히팅을 꾸미려고 정품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tolerable 이라고 하는 거 보기 C는요.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춘한 난방. 참을 수 있는, 그럭저럭 괜춘 난방. 이렇게 돼요. 근데 rapid는 겁나 빠른 난방이야. 속도도 없는데 얘. 그 다음에 보기 B inexpensive. expensive 앞에 in이 접두어로 붙어서 반전이 되니까 값싼 난방. 가격이 되는 거야. 근데 continuous는 계속적인 건데 메비우스의 뜻까지는 아니고 지속적인 난방도 중요해요. 네가 집에서 나가 있고 출퇴하고 외출할 때는 for a long period, 오랜 시간 동안 나가 있을 때는 thermostat이라고 하는 거 온도 조절 장치를 keep 하세요.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 그래요. keep이 약속 지켜 너, 물건 보관해 이것 되지만 keep은 유지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keep은 계속되는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에 part 6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표현들에서 센스 있게 받아칠 게 있어요. 그래서 keep하고 제일 비슷한 건 지속적인 거죠. 그래서 온도 상태가 항상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야. 특정 온도가 집 밖에 나간다고 보일러 아예 꺼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 수도관 파이프 터지고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답은 continuous가 됩니다. 1회가 도움 되셨다면 그 다음 수부터도 계속 보면서 쌓아 나가세요. 무료지만 제가 몇 개 못 해드리지만 문제를 푸는 기술은 최대한 전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이외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고퀄 문제 많이 틀렸지만 왜 이렇게 많이 틀리죠? 이걸 묻는 것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도 내 거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테스트 이외에서 제가 또 5, 6 추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